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마땅히 별 대안이 없는 희소성이 굉장히 짙은 럭셔리 전기차 세단 G80을 설명할 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에서 이 G80 전기차가 처음 공개가 됐었죠. 그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 리뷰로 담아서 이 영상 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은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들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G80 전기차 직접 주행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4륜 풀옵션 차량에 솔라루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G80 전기차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4륜밖에 없고, 그리고 솔라루프가 없으면 파노라마 루프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솔라루프를 좀 많이 넣는 것 같더라고요. 검은색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제가 탄 차량도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 느낌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전동화 모델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도로, 약간의 고속도로 이런 루트를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G80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어떤 전기차와 똑같이 회생제동 단계도 지금 4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아이페달 모드로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이오닉5에서 처음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테슬라 차량의 회생제동의 어떤 그 민감함, 이 정도의 그게 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페달 기능을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체감이 되는지 확연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요번에는 제가 지금 모델 Y를 계속 제 차량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페달 기능이 가감속이 어느 정도의 제동력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가 막혀서 아직 느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5나 EV6나 그 이후에 나오는 차량들, 지금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AR 증강현실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 차량은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AR 증강 내비게이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중앙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증강현실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개인 취향 차이가 있겠죠. 호불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익숙해졌을 때 정말 많이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테슬라가 보면은 굉장히 전기차의 지배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성을 나아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왜 일론 머스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욕심을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욕심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기판 같은 거 다 없앨 거면 오히려 유리창에 뭔가 투사를 해줘서 그거를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유리창에 뭐가 뜨는 거를 싫어하나 봅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쓰는 것 같네요. 이 차량의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 고급차를 탔을 때 가장 체감이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재의 고급감, 그리고 정숙성이죠. 승차감. 이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런 게 약간 럭셔리 브랜드에 변하지 않는, 이 차량도 제네시스에 걸맞는 그런 아주 굉장한 부드러운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해요. 전기차 자체가 원래 조용하지만 조용하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노면 소음이라든지 옆 차량의 주행 소리, 옆 차량의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리는데, 이 차량은 정말 조용합니다. 옆에 방금 지금 디젤 차량이었거든요. 디젤 SUV인데 지금 저 차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옆 차의 디젤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노면 소음도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떠한 불편함은 없어요.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경쾌한 그 주행 성능, 그런 조용하고 경쾌한 주행 성능을 G80 럭셔리 세단에서 이거를 느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고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차량이 E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만,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점은 그냥 공간성이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훨씬 전기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이득들,
공간에서 오는 이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외에는 지금 EGMP가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에는. 그래서 공간적인 이점을 빼면 사실상 크게 마이너스 요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엑셀을 밟으면 정말 범퍼카처럼 살짝 밟아도 탁탁 치고 나가는 그 맛이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아이페달 모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이페달 모드거든요. 조금 주행하면서 아이페달 모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엑셀을 밟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밟아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어느 일정 부분까지 더 눌러줘야 그때서야 차가 조금 나갑니다. 이게 지금 아이페달 때문에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원래는 밟으면 밟은 즉시 바로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차량의 제로백 주행 성능은 5초 정도, 4.9초, 5초 이 정도 주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 롱레인지 모델도 제로백이 5초거든요 같은 5초인데 밟아봤을 때 이거 모가지가 제쳐지는 약간 이런 꽉 중압감이 오는 이런 기분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같은 5초인데 뭔가 모델 Y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은 지금 세단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직진 방향입니다. 뭔가 모델 Y는 뭔가 조금 더 큰 차가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차량은 뭔가 조금 더 스무스합니다. 한 번 더 밟아볼게요. 네, 이런 부드러움. 물론 지금 속도 76km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맛이 없긴 하지만 제가 지금 70km 이상 방금 90 정도 올라갔거든요. 70, 90 사이에 다녔을 때 노면 소음이 조금은 올라오네요. 그 노면 소음이 타이어가 지금 이 아스팔트를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소음이지 뭔가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노면 소음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이점이 많아요. 자, 차로 유지 기능 한번 켜볼게요. 차로 유지를 켜고 크루즈 기능까지 켰습니다. 그냥 고속도로가 거의 급커브는 없고 거의 뭐 완만한 곡선과 직선 위주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제가 코나 전기차 탈 때도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탔거든요. 일단 좋은 점이 카메라 인식도에서 속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편하게 탔었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뭔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 수준까지는 커버를 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차로 유지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버튼이. 그래서 이 차로 유지만 따로 킬 수가 있고 크루즈만 따로 킬 수가 있고 아니면 크루즈를 켜놓고 차로 유지를 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버튼을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취향과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을 하나씩 빼고 넣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회생제동하고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저는 뭐 이미 적응돼서 편하게 타고 있지만 회생제동의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단점이거든요. 익숙한 저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차라는 게 누구나 탈 수 있는 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탔을 때 큰 불편함 없이 특히나 전기차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생제동에 친절하게 분할을 시킨 거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요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 모터의 특유의 고주파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돼서 이 아이오닉 5에서는 이 모터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 G80 전기차에서는 아예 안 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함의 최상급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짝 전기모터 소리가 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또한 아무래도 국산차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도로 지형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로 지형에 맞춘 서스펜션 값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아늑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노면을 먼저 읽어서 이 노면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뭔가 더 승차감이 좋은지 이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GV80 예전에 GV80 시승식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 시승에 참석을 하는 대부분의 오너분들이 독일 독 3사의 에어 서스펜션에 길들여져 있는 또 그런 에어 서스펜션을 조금 추구하는 그런 분들의 오너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시승을 했을 때 대부분 분위기가 이게 뭐 노면을 읽어서 뭘 해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 에어 서스펜션이 훨씬 좋더라 라는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얼만큼의 승차감에 기여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저도 요번에 지금 G80 전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기능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식의 공감대는 저도 좀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좋아한 건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 국내 도로에 맞게끔 그동안 수십 년간 세팅을 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차가 승차감이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는 이점이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차의 승차감에 이 차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기차와 다르게 이 전기차들은 어느 브랜드들을 막론하고 이 엑셀을 뭐 한 1cm 정도만 밟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지금 이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려 제가 서서히 밟아봤는데도 한 3cm? 3, 4cm 정도를 밟았는데도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그 드라이브 모드로 해놨을 때 서서히 굴러가는 정도? 그 정도에서 살짝 그냥 악셀링이 시작되는 정도의 느낌이고 그 이상 밟아야 토크가 탁 치밀어 오르는 그런 주행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차는 경박스럽게 팍 튀어나가지 않아 약간 무게감 있게 스무스하게 탁 토크감이 나오는 이런 정도의 어떤 럭셔리함을 추구를 해서 제네시스만의 주행 감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전기차를 몇 년간 타온 제 입장에서는 살짝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다른 분들 전기차를 한 번도 타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너무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전기차가 오히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 취향에 맞는 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제네시스의 뭔가 주행적인 고급감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곧 출시가 되는 GV60 차량이 딱 나왔을 때 이 차량에도 주행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악셀링 하는 부분들이 이 G80 전기차와 같은 느낌의 답습을 하고 있다면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이건 제네시스만의 가치관이구나, 제네시스만의 주행 성격이구나, 전기차를 이런 식으로 굴리고 싶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차에서 다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경쾌하게 나간다면 약간 현대가 잘못 짚은 오점이거나 아니면 G80 전기차만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끔 태생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은 뭐 스포츠 모드로 해도 똑같았고 아이페달 모드를 끄거나 켜다 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다 그런 식으로 주행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게 조금 더 예민해져요. 살짝 더 예민해지긴 하는데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확실하게 4.9초 만에 제로백을 주파를 하는 그 강력한 토크 때문에 이 밀려오는 중압감은 여느 전기차와 다름없이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G80 세단처럼 사운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요번에 모델 Y를 차로 바꾸게 되면서 굉장히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걸 느껴서 이제는 저도 차를 구매를 할 때 이 스피커 성능에 대해서도 좀 많이 따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눈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 났습니다. 요번에 시승하면서도 G80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느꼈었는데 이 차량에는 17개의 렉시콘 프리미엄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죠. 유출된 GV60 실내 사진을 보면 렉시콘이 아닙니다. 뱅앤올룹슨으로 바뀌었어요. 뱅앤올룹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G80 전기차가 렉시콘 스피커를 가진 마지막 제네시스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GV60 이후에도 연말에 나오는 G90, G90
풀체인지 모델에서도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는 걸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 이 사운드라는 거는 그냥 음식 레시피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요리가 탄생하듯이 같은 사운드를 가지고 어떤 회사가 자기들만의 고유값으로 어떤 노하우로 브랜드만의 성격을 가진 튜닝값으로 설정을 했을 때 다른 음향, 다른 성격의 음악이 나오는 다른 성향의 사운드가 출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차 안에 스피커의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사운드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출력에, 그리고 뭐 미들, 하이, 베이스 이런 출력 값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에 따라 이 사운드가 어느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이 나는데, 물론 이 사운드의 성향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뭐 베이스가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흔히 말하는 뭐 관객 모드 이런 거 같이 약간 전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운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자기 본인이 조금 추구하는 그런 사운드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에 어울리는 약간 그런 음향 성격을 렉시콘보다는 뱅앤올룹슨이 더 좋아서 선택을 했는지, 혹은 써보다 보니 렉시콘보단 뱅앤올룹슨이 훨씬 더 우리 제네시스와 맞더라 라는 걸 이제 느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계약이 끝난 건지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뱅앤올룹슨으로 들어간 거는 확실시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렉시콘 회사는 우리가 듣는 그 음원,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였는데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 음원으로 바꾸어주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큰 콘서트 홀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주로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들이 음악을 녹음 작업을 할 때, 그럴 때도 렉시콘 사운드를 조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미 어워즈 같은 대형 시상식에서 렉시콘이 수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은 약간 이제 조금 밀폐된 공간, 홈 오디오 같은 렉시콘보다는 살짝 조금 더 밀폐된 공간에서의 출력료를 뽑아내는 어떤 노하우가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조금 들어보면은 뭔가 차는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뱅앤올룹슨이 뭔가 음장 효과로 뽑아내는 기술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나? 그래서 렉시콘을 버렸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렉시콘도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GV60부터 나오는 뱅앤올룹슨이 탑재가 된 제네시스 전기차의 음장 효과, 사운드,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냥 일반 현대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라 제네시스는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에서 프리미엄 사운드를 듣고 싶어하는 그 고객의 니즈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장 같은 데서 요번에 뭐 만약에 뱅앤올룹슨으로 바꿨다 하면은 전시장에서 뭐 차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시승을 기다리는 동안 차를 구경하러 간 시간에 이 뱅앤올룹슨의 사운드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조금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꾸며져 있으면 좀 더 럭셔리함이 보여지는 것 같고, 손님으로서 거길 갔을 때 이 차에 들어간 프리미엄 사운드가 이런 음향을 뽑아냅니다 라는 것들을 차에 타기 전부터, 혹은 차에 타지 않아도 그 뱅앤올룹슨의 성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럭셔리 브랜드의 전시관에서 그런 것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까지는 럭셔리 세단 중에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된 차량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밑에 깔다 보니까 차가 붕 뜨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유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CUV 성격의 해치백 스타일 혹은 SUV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틈에서 이 국산차만의 돋보적인 편리성,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승차감, 거기다 전기차만의 경쾌한 주행감까지 다 갖춘 세단이라는 점이 이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단연적인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방도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